문제풀이 나가고 봐야지. 자, 숙제 문제풀이 시작을 해 봅시다. 뚜두두둔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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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예요? 36페이지? 네. 시작합시다. 자, 1번부터 질문하시죠. 2번이요, 또? 4번이요, 또? 넌 다 질문해요. 아저씨, 못 푼 거 다 질문해. 다 받아줄게, 내가. 강민아, 질문해. 1번하고 4번만 풀면 되겠니? 이 페이지는? 네. 알았어.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갑시다.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이다. 가장 많은 게 A네요. 철. B네요. 산소. 끝. 이거 외워서 풀라는 거잖아요. 아, 2번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A는 철이잖아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생성될 수 있다. 철은 태양보다 10배 이상이죠. 괜찮나요?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별이 아니라 태양보다 10배 이상. 그죠? 자, 그 다음 B는 산소는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원소다. 그쵸? 가장 많은 건 산소, 두 번째 많은 건 탄소.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B는 산소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 되었을 때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때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산소까지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산소는 어디에서? 별 내부에서. 됐나요? 헬륨 핵융합으로. 자,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졌니? 라고 했는데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거 맞네요. 그렇죠? 철까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니은, 리을, 답 몇 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4번 하라고 그랬죠? 싸싸싸.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싸싸싸싸싸싸싸. 호응 안 할 거냐? 용준이. 호응 할 거야, 안 할 거야? 죽일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약간 칠판이 닦아도 안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나만인가? 이 수학 선생님 때문인 것 같은데? 그쵸? 강민아, 너 수학 듣죠? 수학 선생님 막 여기 칠판을 거의 뭐, 뿌십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국이 되게 많아. 맞아요? 막, 으아! 막 이래요? 아, 어쩐지. 막 여기에 지금 뭐 있냐면 흔적에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얼마나 세게 쓰시면 이게 안 지워지는 거야? 자, 별 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별은 성운 내부의 물질이 균질하게 분포할 때 수축하여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은 성운 내부의 물질이 균질하게 분포할 때, 균질하게 분포하면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불균질하게 분포해야 어디가 좀 밀도가 크고 질량이 클 거 아닙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막 모여들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성운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다. 맞죠?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시별의 내부가 1000만 켈빈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 그때부터 주기활성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답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4번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요? 개념. 이해됐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질문해도 돼요. 의심 나는 거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뭐, 여유롭습니다. 지금 진도가. 괜찮아요? 넘어가요? 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 근데 요거 6번 문제는 좀 같이 하시죠?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6번이고요. 수소 원자핵 몇 개? 4개가 헬륨 원자핵 몇 개를 만들었다? 1개를 만들었다.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를 만든 거 맞아요? 돼요? 그런데 총 질량은 어떻다? 누가 더 커야 돼요? 총 질량은 4개의 수소가 더 커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총 질량은 누가 더 커야 돼? 4개의 수소가.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만큼 나오는 건데, 감소한 질량에서 에너지 발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응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맞고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크다. 별표죠. 이게 괜찮나요? 돼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중심부에서도 이와 같은 핵융합 맞네요.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겠다? 5번이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잠깐 가봐야지. 그럼 적색거성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주계열성에서 일어나잖아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그렇잖아. 적색거성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일어났어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고 그 옆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의표를 찔렀을 때 너희들이 암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런가? 싶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묻는다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잘 암기해 놓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7번으로 갈까요? 질문. 7번이요. 또 8번이요. 또 네, 10번도요. 빨리 11번. 또 9번은 안 해도 돼요, 아저씨. 뻥까치지 마요. 12번은요. 뻥까치지 마요. 12번이 뭔데? 12번은 그냥 처리해요, 아저씨. 가장 무거운 원소. 자, 그러면 12번 빼고 한번 다 풀어봅시다. 자, 그림 가에서 다는 별의 진화 단계 중에 별의 중심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핵융합 반응. 중앙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면 너는 주계열성이에요. 돼요? 자,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 더 일어나는 게 여긴 뭐냐면 적색거성이고요. 돼요? 그런데 여기는 헬륨 핵이 있지, 헬륨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준거성이라고 합니다. 준거성. 정확하게 하면. 근데 어디에서?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진화되는 단계에 존재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준거성 단계라고 따로 단계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단계라고 지금 포함시키고 있냐면 이 책에서 돼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다 그럴 텐데 여기서부터 적색거성이라고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지구과학 원만 들어가도 요거는 구분을 따로 하시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헬륨과 탄소가 함께 생성되는 단계를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어. 헬륨이 생성되는 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고요. 탄소가 생성되는 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나? 그럼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디 부분? 다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 헬륨 핵융합이 하진 않았어요.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탄소가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알겠죠? 자, 옆에 있는 김해 10번. 자, 어느 별의 진화 단계 A 단계다. 이거 뭐예요? 이거 초신성 폭발이죠? 돼요? 자, 초신성 폭발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다. 아니요. 태양의 몇 배 이상? 태양의 10배 이상. 도원아? 딴 생각하지 마. 자, 10배 이상. A 단계에서 별의 밝기는 급격히 증가했다.
폭발이니까 당연히 급격히 증가했어요. 괜찮나요? 나중에 보시면 절대 등급하고도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은 절대 등급을 니네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중3 때 배웠죠. 절대 등급. 배웠잖아요. 밝을수록 숫자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절대 등급은 숫자가 감소합니다. 급격히. 괜찮나요? 그런 게 같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교과 과정의 단계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A 단계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우라늄이나 뭐 어쩌고저쩌고들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너는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제 8번 문제로 갑시다. 자, 어느 별의 진화 단계다라고 돼 있는데, 자, 백색의 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얘가 뭐구나? 태양과 비슷하구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경우. 그럼 적색거성 다음에 나오는 건 뭐다? 행성상성운이 나와야 한다. 다시 적색거성 다음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행성상성운.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행성상성운은 A에 속한다. 맞고요. 다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졌다. 적색거성 표면 온도 낮아졌다. 맞아요. 몇 켈빈 정도로 낮아지냐면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집니다. 참고 삼아서 하는 말이지만 태양은 6000 켈빈이에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별의 표면 온도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밀도 어떻다고요? 증가해야죠. 압축됐으니까. 자, 주계열성이 백색해성보다 크다. 미쳤네요. 백색해성이 가장 큰 거고요. 돼요? 중심부의 밀도는 적색거성도 커요. 다시 주계열보다 적색거성도 커요. 알겠습니까? 중심부의 밀도는 그래요. 전체 밀도는 작아요. 전체 밀도는. 근데 그런 건 묻진 않는데 중심부의 밀도는 무조건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중심부는 중력수축에 의해서 계속 수축되고 있거든요. 괜찮나?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어느 별의 중심 구조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소, 뭐 다 있어요. 막 산소, 마그네슘, 황, 규소 막 다 있어. 이거 뭐다? 초고성이죠. 초고성의 중심에는 뭐까지? 철까지. 됐나요? 설마해서 하는 말이지만 FE는 뭐예요? 철이에요. 설마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뭐지? 막 큰일 나. 알겠어요? 너희들은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 어쨌든 A는 철이냐? 네, 그렇고요.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초고성은 태양의 몇 배 이상? 10배 이상. 괜찮나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별이 진화하는 백색해성이 되냐? 백색해성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가래가 들끓는 거야, 나는? 중성자 별 아니면 블랙홀이겠죠? 선생님 참고 삼아서 얘기하지만 선생님 담배는 안 펴요. 네. 거기까지만. 자, 어쨌든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보다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철을 만들어내는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죠. 뭐 헬륨 핵융합만 해도 1억 켈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별의 중심부는 태양의 중심부보다 높습니다.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초신성 폭발이 나타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자, 마지막 9번.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행성상 성운이 되기 직전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다? 탄소나 또는 산소까지도 있다라고 했어요. A에서 나타나는 주요 원소 두 가지를 써라. 탄소, 산소. 탄소, 산소. 자,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과 이 두 원소의 생성 시기를 비교하세요. 생성 시기는 누가? 헬륨이 더 빠르죠. 괜찮아. 왜냐면 탄소와 산소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탄생 이후예요. 괜찮나? 별이 언제쯤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냐면 한 10억 년 후? 됐습니까? 그러니까 헬륨이 먼저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다음 페이지 13번부터 또 질문하시죠.
16, 17 또? 주원아? 너 숙제했지? 채점은 한 거야, 저거? 이씨, 지금 빨리 채점 안 해? 빨간, 까만 펜으로 그럼 채점해, 그러면. 보원이는 아무리 봐도 잔소리를 부르는 남자야. 어? 우리 와이프가 선생님한테 그렇습니다. 나보러 그런데. 잔소리를 부르는 남자래.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 누가 잔소리를 안 부르는 남자가 있을 것인가? 모든 남자는 잔소리를 부르는 남자. 그렇지 않을까요, 강민아? 그래, 안 그래? 나 오늘 아침에는 허리 아프다고 막 끙끙대며 났더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허리가 아파? 혼났습니다. 자, 어쨌든 준비됐어요? 13번부터 몇 번 할까요? 질문 없어요? 16, 17 또 15도 하고요. 또 없으면 그거만 할게요. 거기 13번하고 14번은 그다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돼요? 특히 14번에 2번이 답이잖아요. 거기 온도 낮다에다가 좀 밑줄 좀 쳐두실래요?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온도 높은 곳에서 별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15번은 이따 갖고 16번부터 들어가죠. 자, 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구의 형성 과정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였어요? 원시 지구였어요. 그쵸? 그랬다가 미행성이 충돌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졌고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원시 지각, 원시 바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미행성의 충돌이 1번이라고 써 있는 거고 마그마 바다 중간에 이제 마그마 바다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잖아요. 지금 2번이라고 써 있는 거고 멘틀과 핵의 분리 여기 3번이라고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생명체 출현 이렇게 맨 마지막인데 요 사이에 3번과 4번 사이에 원시 지각, 원시 바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면 누구다? 나가 라다네요. 라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밀도의 차이로 멘털과 핵의 분리 맞고요. 밀도의 차이 말고 뭘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 내가 물리적 방법으로라는 말이 나와도 똑같은 표현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계속 증가만 한다고 그랬어. 질량은 어떻다고요? 크기는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증가만 한다고요. 증가만. 근데 온도는 어떻다고요? 온도는 마그마 바닥까지는 증가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냉각 이제 감소한다. 온도 떨어진다라고 했죠. 괜찮나요? 조금 달라요. 온도는. 자, 지구의 질량은 다보다 나에서 컸다라고 했는데 다보다 나에서 다가 맨 마지막이라며 무조건 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다보다 나에서 작았다라고 하셔야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박민이 괜찮아?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히 풀고 있죠? 자, 15번입니다. 뿅뿅뿅뿅. 근데 그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표현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들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개념만 외운다고 해서 좋은 점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알겠어요? 자, 어쨌든 15번. 태양계 형성 과정이에요. 가스먼지가 있었고 원시태양이 있었고요. 점점 미행성체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무슨 환경에서? 고온의 환경에서. 여기는 무슨 환경에서? 저온의 환경에서. 고온의 환경에서 뭉쳐지다 보니까 누가 뭉쳐졌다고요? 철이나 니켈 같은 게 뭉쳐졌다고 했고요. 저온의 환경에서 누가 뭉쳐졌다? 얼음과 고체 메테인이 뭉쳐졌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충돌에 의해서 무슨 행성이? 지구형 행성이. 그 다음에 여기는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그럼 미행성체의 평균 밀도는 A 부분이 높아야죠.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원시 행성을 형성한 미행성체를 이루는 구성물질의
녹는 점은 A가 커야죠. A보다 B에서 낮았다. 맞네요.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시 행성은 목성형이 아니라 지구형, 먼 거리에서는 지구형이 아니라 목성형.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 17번 문제로 갈게요. 대기 형성 과정 중에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A는 일단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된 상황이네요. 괜찮나요? 그랬다가 원시가 원시 바다가 형성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과정에 온도는 어떻게 되었다? 온도는 낮아졌다. 괜찮아? 그러면 무엇이 수증기가 점점 뭘로 갔다는 얘기야? 바다로 갔다라는 얘기고, 괜찮나요? 바다가 형성이 되면서 CO2가 어디에 녹아 들어갔다? 바다에 녹아 들어갔죠. 바다에 용해되었어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A는 멘틀이다. A는 핵이네요. 그쵸? 자, 지구의 표면 온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았다. 당연히 온도 떨어졌다고 했으니까요. 가와 나 사이에 지구의 생명체가 등장하였냐라고 했는데 원시 직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생명체 출현 아니에요?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는 아니겠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음 몇 번이다? 2번이다. 요렇게. 근데 대기의 형성 과정인데 이 뒤는 이게 안 나왔네.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면 요게 이제 바다 요게 돼서 줄어야 돼요. 기압이. 요거까지 같이 있어야죠, 원래는. 괜찮아? 자, 어쨌든 17번. 문제가 쉬워서, 아직은. 그쵸? 학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막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거 1등급 도전이네. 1, 2, 3, 4 질문. 1번, 3번 또. (2번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4번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일단은 1번부터 빠바바밤. 요번 주에 선생님이 일요일 거 수업 찍을 거거든요. 그거 찍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혹시 진도가 더 빨리 나가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가지고. 거기 지금 솔직히는 날라갑니다. 자, 어쨌든. 자, 가와 나는 우주와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서로 각각 다른 원소이다 라고 했네요. 우주에서 가장 많은 건 수소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가장 많은 건 산소고, 산소라고 써있네. 교사용이라. 그럼 B는 탄소겠죠? 괜찮은 두 번째 많은 거니까.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B는 탄소이다. 맞고요. A에서 C 중에 우주의 원소의 생성 시기가 가장 빠른 건 A다. 당연하죠. 이 산소와 탄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별 내부는 별 탄생 이후예요. 괜찮나? 그러니까 10억 년 이후죠. 이해가 되죠? 자, 수소 원자는 언제 만들어서 38만 년이고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D가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C, 산소는 주로 광합성으로 생성되었다. 맞네요? C라며. 산소라며. 주로 광합성으로 생성되었다. 쏘리. 이게 지구에서는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괜찮아? 전체적으로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산소는 어디에서? 별 내부의 회각성, 별 내부라고 써놓고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너도 그랬구나.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지구 형성 과정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이거 원시지구죠. 마그마 바다네. 마그마 바다가 있는 지구. 그 다음에 멘틀과 핵이 원시 지각까지 만들어졌고 원시 바다까지 만들어졌네요.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철과 규산형 광물이 혼합된 암석 상태. 이거 원시지구인 것 같아요. 원시지구. 그러면 다부터 시작해서 다로 갔다가 나로 가는 것이겠죠. 괜찮나? 그래서 요건 틀렸다. 괜찮습니까? 다가 나가 맞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구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이다? 가면 갈수록 반지름 크기가 커야죠. 반지름이
다에서 나로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다보다 나일 때가 크다는 맞네요. 그 다음에 나 단계에서 가장 많은 대기의 구성 성분은 산소다. 산소가 가장 많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다는 원시 바다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질소가 많을 수는 있죠. 그쵸? 근데 산소가 가장 많은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질소로 외워야 되나요? 아니면 탄소로 외워야 되나요? 이산화탄소로 외워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모른다가 정답이겠죠. 괜찮나? 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들어갔는데 아직은 이산화탄소가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가 정답일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4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4번으로 들어가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원시 태양과 미행성의 형성 단계를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지나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원시 태양이었고 여기는 태양이네요. 그래서 미행성체고요. 여기는 원시 행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진화된 것인 것 같고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미행성체들의 공전 궤도면은 현재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에 수직한 게 아니라 나란하겠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원시 태양이 있고 괜찮아?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미행성체 더 나가서 뭐 행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공전 궤도면은 이렇게 나란해야죠. 괜찮나?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원시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현재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가 아니라 같겠죠.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죠. 자,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의 표면 온도는 가을보다 나일 때가 더 높다. 그렇죠. 태양이 더 높아요. 여기 한 3000켈빈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일 때가 높아. 맞네요. 그럼 디귿하나 답이 3번이겠습니다. 자, 원시 태양은요. 아무리 그래도 원시 별이에요. 원시 별은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빛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00켈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중단은 정복하기 1번부터 질문하시죠. 3번이요. 또 1번, 2번 또 없으면 그렇게만 풀게요. 자, 1번입니다. 헬륨 원자를 이루는 원자들이래. 자, 헬륨 원자가 있고요. 자, A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원자 핵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 중에 양성자만 또 뽑았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B는 양성자를 얘기하는 거죠. 괜찮나? 빨리빨리 써야지. 뭐해? 너 여기 안 풀었어? 했어, 안 했어? 그럼 많이 안 한 거네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내가 근데 뒤에 주기율표는 숙제를 안 내줬어요? 뒤에 냈어요? 자, 어쨌든 양성자 중에 쿼크인데 봐봐. 쿼크 중에서도요. 사실은 요게 그림이 똑같잖아. 모양이. 괜찮아? 그래서 얘가 위쿼크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그거는 이제 또 문제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ASC 중에 가장 만들어지는 건 C예요. 가장 작은 입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A는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맞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양성자라며 정기적으로 중성일 수가 없죠. 원자핵이라며 정기적으로 중성일 수가 없죠. 그러면 A와 B는 중성이 아니면 뭡니까?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죠. 그렇죠?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 전하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A가 생성될 때, C가 생성될 때보다 우주의 온도가 높다? 아니요. 이렇게 가면서 생성됐다고요.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낮다가 답입니다. 높다가 아니라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서로 다른 스펙트럼. 너는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너는 방출선 스펙트럼이고요. 너는 고온의 광원이고요. 광원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너는 고온의 기체예요. 자, 고온의 광원에서 가와 같은. 맞네요. 자, 나는 방출선 스펙트럼. 맞네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 이건 뭐예요? 흡수선 스펙트럼이니까
나와 같이 관찰되는 건 아니겠다.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야겠죠. 괜찮습니까? 답은 그럼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안 해도 되나요? 뭐 그러네요. 원소를 분석하는 거니까 충분히 중딩 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안 되면은 얘기하세요. 도원인 여기 숙제 했나요? 그 채점 했나요? 지금 채점한 거 맞아요? 안 보이는데? 맞네. 자, 가와 나는 빅뱅으로부터 38만 년과 38만 년 전이다. 자, 원자 보이나요? 원자? 원자 보이면 이게 38만 년 이후죠. 그럼 이게 전이겠네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나 시기가 가 시기보다 과거다? 과거요? 전인데? 아, 과거다? 맞네요. 한글을 잘 못해. 자, 그 다음 나 시기에 헬륨 원자핵이 존재했다. 헬륨 원자핵이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가시기보다 나시기의 우주의 온도가 높았다. 나시기의 온도가 높았죠. 전에서 후로 가야 되니까. 자, 나시기일 때 대부분의 전자는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그쵸?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시기일 때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산소 원자가 만들었다. 산소 원자는 별이 탄생한 이후. 그러니까 10억 년 이후. 이건 38만 년 전. 아니죠, 말도. 답은 그래서 5번.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부터는요, 질문하시죠. 9번이요, 또, 없어요? 네. 6번도 할게요. 8번도 하라고요? 네. 6번도 할게요. 괜찮나요? 자, 8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와, 이거 짜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칠판을 갈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길한 예감. 자, 어쨌든 가와 나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다가 밑줄 치고요. 서로 다른 핵융합인데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거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거는 얼마에서 1000만 켈빈에서, 너는 얼마에서 1억 켈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죠. 자, 가에서 A는 수소 원자핵이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원자핵 B의 질량 3배는 요거의 질량 3배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B 원자핵 질량이 뭐보다 커야 돼? 헬륨 원자핵, 아니, 탄소 원자핵 하나보다 커야죠. 즉 총 질량은 감소해야 에너지가 발생한다고요. 괜찮나요? 감소. 자, 그래서 3배는 C 원자핵 질량보다 크다. 이건 당연하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별 중심부가 1억 켈빈 이상에서, 이것도 맞네요. 답은 그럼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떨어졌고요. 자, 다음 6번 하라고 그랬죠? 9번 하라고 그랬죠? 그쵸? 네. 아까 6번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나? 6번 하라고 그랬죠? 내가 한다고 그랬나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갑시다. 자, 가와나는 두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는 태양과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철 보이니까 태양의 10배 이상. 태양의 10배 이상.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봤고,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다. 맞고요. 별의 중심부의 최고 온도는 얘가 더 높아야죠. 나보다 가가 높다. 미쳤어요. 자, 그 다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여기 초신성 폭발할 때, 가와 같은 별이 초신성? 아니요. 나와 같은 별이 초신성 폭발할 때.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고요. 자, 이제 9번 갑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러다가 문제만 풀겠다 싶어가지고. 됐어요? 자, 9번입니다. 어느 별의 최후인데 이거 무슨 별이에요? 초신성 폭발은 어떻게 된다고 찌글찌글한 거 있다라고 했죠. 이거 행성성성운이에요. 행성상성운이면 10배 이상이 아니라 그냥 태양과 비슷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이 별에서는 별의 중심부가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단계의 중심부가 수축하여 형성된 천체에서는
철을 생성하는 핵융합이다. 철을 생성하는 핵융합은 태양보다 10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0번부터 또 질문하시죠. 10번이요, 또. 11번이요, 또. 12번이요, 또. 그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10번 문제부터 가와 나는 태양계 일부 형성 과정의 일부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 거고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대요. 괜찮나? 그러면 성운이 수축해서 원시 원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커야 돼요. 이거 수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됐나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먼저 있다. 맞고요. 가에는 철이 포함되어 있다. 당연하죠. 태양계니까. 돼요? 다시 태양계니까 가에는 철이 포함되어 있어요. 초신성 폭발이 주변에 있었다고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중심부의 밀도는 가보다 나가 크다. 당연하겠죠? 그럼 니은 디귿 가보다 나가 먼저라고 해놨네. 한글을 잘해야죠. 한글을. 아유, 정말. 자, 답은 4번. 요렇게 진행하는 거다. 가가 먼저 나가 답이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먼저 할게요. 자, 수소핵융합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가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었고 그 다음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질량비를 프리아 과정과 함께 쓰세요 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헬륨에 중성자가 몇 개 필요? 중성자가 2개 필요하므로 괜찮나요?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14대2로 바뀌고 괜찮나요? 따라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 몇? 12대1로 바뀐다라고 하시면 돼요. 양성자 2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12대1로 바뀐다. 따라서 질량은 수소 대 헬륨이 1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4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질량비가 되잖아요, 앞에. 됐나요? 그래서 총 몇 대 몇이나? 12대 4, 3대 1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요 순서대로 그냥 쑥 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1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지구의 형성 과정과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데 이건 마그마 바다. 마그마 바다 보이나요? 그러면 이렇게 간 거겠죠?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밀도는 균일에서 불균일로 바뀌었고 맞아요? 크기는 어떻게 됐고? 증가해야 되고 맞아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증가해야 되는 거겠죠? 자, 요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나가 가보다 먼저다. 나보다 가가 먼저다. 아니요. 나가 먼저죠. 자, 가에서 철은 주로 A에 분포한다. 맞죠? 자, 이렇게 분리되는 게 물리적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 이후 냉각되어 지각이 형성되는 것은 B의 외곽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가 이후 냉각되어 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잖아요. 그쵸. 멘틀 위에 떠 있으니까 지각이 형성된 것은 B의 외곽 부분이 맞죠. 그럼 니은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떨어진 거네요. 괜찮나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갑니까? 맞다. 수능형도 풀어야겠네요. 자, 수능 맛보기 1번입니다. 자, 수능 맛보기 1번. 여러 외부 은하를 관찰하여 구한 은하 A에서 I의 성간기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냈다. 딱 봐도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수소예요. 그 다음 많은 건 뭐예요? 헬륨이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요. 수소, 헬륨.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자, 니은은 헬륨이니 맞습니다. 성간기체가 포함된 기타 원소에는 주로 빅뱅 직후에 생성된 것이다. 아니요. 빅뱅 직후가 수소, 헬륨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원소는 어디에서? 별 내부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대충 3대1 맞잖아요. 여기 보면 거의 25% 근처에 있어요.
그쵸? 봐봐야 돼. 수소가 75% 정도 차지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25%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는 거야? 헬륨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질량비가 3대 1 아니겠습니까? 돼요? 대충?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가와 가나다는 서문서를 바탕으로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돼 있고요. 자, 이거 딱 봐도 가장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과정이고요. 자,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태양계 성운의 자체는. 알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태양계는 가나다이다. 가나다는 아니네요. 자, 가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수소와 헬륨이 있습니다. 봐봐야 돼. 봐봐야 돼. 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로는 아니지만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행성의 평균 밀도는 기억이 뭐야? 여기가 지구형, 여기가 목성형. 괜찮나요? 목성형이 지구형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겠죠? 그래서 답 몇 번이다? 니은 하나, 2번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자, 다음. 주기적 성질로 조금 들어갑시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여기 47페이지 질문.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질문. 없죠? 있으면 죽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는 51페이지. 질문. 여기까지가 숙제 아니었어요? 맞죠? 아, 더 있어요? 아, 뒤에까지요? 여기 2번 또 하는 김에 3번까지. 될까요? 자, 2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네요. 라고 써져 있어요. 괜찮나요? 알칼리 금속 칼로리 자른 정도로 무르다. 맞고요.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한다. 당연하죠. 괜찮나요? 자, 그런데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산소 기체가 아니라 수소 기체가 발생해야 되네요. 그럼 답 몇 번이다? 기억 니은 3번. 설마 물이나예요. 물이나 산소와. 문득 읽었을 때 물속의 산소인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아마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물속의 산소와 반응했다고? 어? 이상한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3개의 3분의 1 정도 넣고 페노프탈렌 용액, 염기성 확인.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넣었다라고 했는데 반응성이 이렇게 커지죠. 매우 격렬,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수용액의 색깔 변화는 뭐 이제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여기도 붉은색으로 바뀌어야죠. 무조건 염기성이니까. 자, 반응성은 이렇게 됐다 맞고요. 자, 기억과 니은은 변함없음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물과 반응하여서 만들어지는 기체는 모두 수소기체 맞죠? 수소기체 반드시 암기하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기 굳이 안 해도 되죠? 요거 이따가 테스트도 볼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내신 탄탄. 여기 숙제로 나갔다고요? 안 나갔죠? 자, 여기서부터 숙제이고, 그 다음에 오늘, 화학결합까지 쭉 나갈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화학결합까지.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아마 중단원 아마 또 들어갈 텐데. 아닌가? 아씨, 안 나. 맞아요? 아, 중단은 아직 안 들어가요? 65페이지까지예요? 65페이지까지 숙제. 됐습니까?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 먼저, 진도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정리하도록 하죠. 괜찮아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갑니까? 페이지는 5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유, 그냥. 우리나라 근대사부터 약간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가 약간 힘들어서 그래. 옛날에 가난했었잖아요. 그죠? 가난한 역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더 미래에 더 이제 부가 쌓이고 막 그러다 보면, 그쵸? 부가 쌓이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새는 조금 잦아들 거라고 희망을 좀 약간 가져봅니다. 싸우지 말고 좀, 그죠? 좀 생산적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 뭐, 부작용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이런 얘기 또 막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제발 일배 좀 하지 마. 어? 일배 좀 하지 마. 뉴라이트 그 얘기 하지 마. 진짜. 일본 나쁜 놈이야. 그때 당시 일본은 나쁜 놈들이 맞고, 그리고 또 지금의 걔네들 있잖아. 극우 애들, 일본에 있는 극우 애들, 나쁜 놈인 거 맞아. 그건 그거예요. 그렇지만 뭐 또 일본 가요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일본 문화를 좋아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어떤 장인 정신이라든가, 막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 뭐, 독도는 지네 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또는 뭐, 이렇게 방사성 뭐, 이런 거 막 자꾸 방류한다든가, 막 이런 거 나쁜 짓이죠. 네. 그거 자꾸 옹호하려고 하지 마, 일베 애들. 그렇지 마. 일베는 아니야. 자, 어쨌든, 어, 네. 이 약간, 위에 이게 선이 보이는 건가? 아닌가? 넘어갑시다. 자, 18쪽 원소부터. 자, 18쪽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속하는 원소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가 채워진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18쪽 원소의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는 8개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헬륨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2개 또는 8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비활성 기체가라고 부른다. 그러다 보니 다른 원소들이 누굴 닮아가려고 하더라? 18쪽 원소가 되고 싶어 하더라. 그쵸? 그걸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자, 화학 결합을 통해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해지려는 현상. 이걸 우리는 화학 결합의 이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옥텟 규칙,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의 원소와 같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밑줄만 쳐두시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 2개를 얻으려고 하고, 2개를 얻으면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더라?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더라? 네온에다 동글베개 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요, 1개를 잃어야 하고, 1개를 잃어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더라?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더라? 동글베개 쳐야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누구한테 동글베개 쳐야 돼요? 도원아? 돌지 마. 집중해. 자,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 거기다 동글베개 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주기율표의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죠. 그래서 여기 리튬이나 베릴륨은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한다?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 플로르 또는 누구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하더라?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하더라. 색깔별로 쓰셔야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여긴 얻어서, 여긴 잃어서. 자, 그 다음에 황염소. 그 다음에 여기 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누가 되고 싶어 하더라?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요거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온이 될 때 누구의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었다? 또는 뭐, 3주기에 18쪽에 전자 배치를 이루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문장에서 나오면,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바로. 그렇지 않으면 시간 오래 걸려. 알겠어요?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어떤 줄 알아요? 시험 볼 때 주기율표를 써놔. 그냥 시험지 받자마자 주기율표 일단 다 써놔 막. 알겠어? 팁입니다, 팁. 주기율표 막 일단 써놔. 알겠어? 그리고 찾으면 되잖아.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정전기적 인력, 이게
정기적 인력하고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냥 정기적 인력이나 정정기적 인력이나 같은 말이에요. 제발. 진짜로 니네 선배 중에 정기적 인력이라고 써줬다. 선생님 이거 정정기적 인력 아닌가요? 이거 쓰렸다고 하시고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 진짜 팩트. 괜찮습니까? 형상기업적 얘기하지 말고. 알겠어요? 자, 어쨌든 자, 형성되는 화학결합이다. 양이온과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 거기다가도 밑줄 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될까요? 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성 과정이 조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별표짜리죠, 2개. 자, 그 다음에 양이온 어서부터 금속 원소, 그 다음에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고 양이온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다 보니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을 때 또는 2개 있을 때 이 2개를 다 잃고 전자 10개가 되잖아요. 전자 10개가 되어서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된 거예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요? 그 거꾸로를 할 수 있어야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잘 봐야 돼. 이 플러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 2개를 잃었다. 그러니까 전자 2개를 집어넣어줘야 돼. 전자 2개를 집어넣는데 이 껍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왜? 이미 8개 채웠는데. 맞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2개를 집어넣을 때는 껍질을 하나 더 그려서 전자 2개를 집어넣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3주기 원소다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가 더 중요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음이온으로 들어가서 비금속 원소 동글베개 치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어더에다 동글베개 치며 음이온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6개면 비어있는 전자 2개를 채워서 요렇게 10개의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룬 거죠. 그런데 네온의 전자 배치 거꾸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 때 E-니까 2개를 얻어서 이 배치라고요. 그러면 전자 2개를 뺐어야죠. 맞습니까? 전자 2개를 빼서 원래 상태로 만들면 똑같은 그림이지만 맞아? 얘는 2 플러스 몇 주기 원소야? 원래는 3주기 원소다. 얘는 2 마이너스 원래 몇 주기 원소라는 얘기야? 2주기 원소다. 똑같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나요? 그게 중요해. 원래 원자로 바꾸는 거. 됐나요? 자, 다음. 자, 이온 결합의 형성. 또 요런 데서 정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돼요? 나 봐야지. 누구와 누구라고요? 금속과 비금속. 전자를 서로 주고받았대. 그 의미가 뭔데요? 전자가 이동하였다. 그러면 공유결합할 때 전자 이동이란 말을 쓸까요?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라는 말을 쓰면 틀린 겁니다. 다시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 뭐라고요? 틀린 말. 이온결합에서만 쓸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리고 또 의외에 많은 친구들이 뭐냐면 선생님 얘가 잃을 때 허공에다 잃은 거고 얘가 얻을 때 허공에서 뭔가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동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로 갔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나트륨에서 염소로 갔어. 알겠습니까? 왜냐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괜찮아? 나트륨과 염소가 옆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게 될 수밖에 없어. 허공 같은 건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엄한 상상하지 마. 알겠죠? 자, 어쨌든 전자 한 개를 잃고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네온 동글베개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 아르곤에다 동글베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이온식까지만 조금만 더 쓸게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먼저. 자,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로 밑줄 칠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 그러니까 즉 분자가 존재해요, 안 해요? 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규칙적 배열의 입체 구조, 그걸 우리는 결정이라 부른다.
화학식을 이룰 때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러니까 양이온의 양전하와 음이온의 음전하의 합이 항상 0이어야 돼. 괜찮나? 그러다 보니 일정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나게 되는데 괜찮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Na 플러스하고 OE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 괜찮아? 그러면 공통 공배수가 얼마야? 2잖아. 그럼 2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몇 개 필요하다는 거야? 2개 필요하다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는 Na2O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Al3플라와 OE-가 결합할 때는 괜찮아? 공배수가 얼마야? 6이잖아. 6을 만들고 싶어. 그럼 AL이 몇 개 필요하고 2개, O는 몇 개 필요하고 3개. 맞아? 그래서 Al2O3라고 쓴다고. 근데 가만 째려다 보니까 돼요? 여기에 양전하는 이온의 개수와 같고 괜찮아? 음전하는 누구의 개수와 같고 양이온의 개수와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표시된 거를 요렇게 표시한 거라고. 괜찮나? 돼요? 또 하나 봐봐. 그럼 선생님 ONA2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O3AL2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부터 쓰기로 약속했냐면 무조건 양이온부터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가 결합할 때 A, B는 화학식으로 되는데 BA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양이온부터 쓴다 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면 나올 수 있고 안 배우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요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는 개정되기 전 개정판에서는 요거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놔. A-와 B 플러스가 결합을 한대. 그래서 AB라고 쓰냐. 화학식 AB다. 진짜로 얼척없지만 이 오답률이 40%밖에 안 됐어요. 아니 정답률이 40%밖에 안 됐어요. 진짜 얼척없지만. 알겠습니까? 그때 학교에서 이 문제 나오고 아이가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진짜로 막 한 80점대만 맞았지 거의 밑에는 다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알겠어요?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진다라고 써 있으며 여기는 1플라 1마이너니 1플라 1마이너니까 1대1 2플라 1마이너니까 1대2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요. 좀 이따가 다시 공유 결합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일단 표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근데 공유 결합 물질에는 이런 표현의 규칙성 같은 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공유 결합에서는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걸 먼저 쓰긴 합니다만 대체로 괜찮나? 전기음성도가 작은 거 그냥 네, 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공유 결합. 자, 비금속 원소들이 에다가 동글배기 쳐야죠.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러니까 주로 비금속 원소 사이다. 비금 플러스 비금이다. 됐나요? 자, 그럼 공유 전자쌍. 전자를 서로 하나씩 내놓아 공유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한 개를 공유하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전자가 2개가 된다는 얘기야. 쌤파이지. 2개를 공유하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4개가 된다는 얘기야. 3개를 공유하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6개가 된다는 얘기고 4개면 8개가 되겠죠. 괜찮나요? 다시 한 개를 공유하면 2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H2를 한번 볼 거야. 괜찮나? H2를 볼 때 어떻게 되었다?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이제 여기는 그냥 전자 하나만 쓸게요. 자, 그러면 전자 하나를 서로 끄집어 당기는데 서로 힘이 비슷하니 우리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제발 이놈의 세상아 싸우지 좀 마라. 아우 그냥 힘들어 죽겠다 지금. 됐나요?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죠. 전자쌍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쪽 수소에
전자는 몇 개가 된 거라고 치는 거고, 두 개가 된 거라고 치는 거고, 그러면 오른쪽 원자도 전자는 몇 개가 된 거예요? 두 개라고 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이해가 됩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 CH4가 있더라라고 치면 됐나요? 중심 원자가 탄소인데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탄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고요. 괜찮나요? 자, 얘가 수소 몇 개가? 네 개가 전자 하나씩을 공유했어요, 얘랑. 괜찮습니까? 전자 하나를 공유해서 수소가 너무 잘 그리죠, 선생님이? 엄청 잘 그리죠, 선생님이? 전자 하나씩을 이렇게 공유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CH4입니다. 이게 공유결합이고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유결합에서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쌤 봐야 돼. 그림을 보고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지를 찾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아까 이온을 원자로 바꾸라고 했잖아. 공유결합한 상태를 원자 상태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심 원자를 만약에 X라고 했을 때 이 X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니? 이렇게 묻는다고요. 면자과 전자 몇 개라고 해야 돼? 아, 여기 하나. 아, 여기 하나. 둘 중에 하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요 둘 중에 하나. 아, 네 개구나.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한 번만 더 나가볼까? 자, NH3입니다. 자, 질소가 중심 원자이고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자에 하나, 둘. 자, 그럼 수소가 얘랑 공유결합해서 하나, 얘랑 공유결합해서 하나, 얘가 공유결합해서 하나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괜찮나요? 자, 이 질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라고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공유결합하지 않은 두 개. 합쳐서 몇 개? 5개. 아, 2주기 15종 원소 질소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괜찮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결합한 상태를 분리시켜서 원자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공유결합의 핵심이에요. 자, 비금속 원소들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자, 이동했다, 안 했다? 이동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소는 공유결합 전자쌍이 두 쌍. 그죠? 맞아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산소 거. 이 둘 중에 하나만 산소 거. 맞아요? 근데 결합한 상태에서는 옥텟 규칙 만족이지만 뭐 하여튼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6개다라고 찾을 수도 있어야겠고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봐야 돼. 여기 공유 전자쌍 몇 쌍입니까? 4쌍. 자, 여기 공유 전자쌍 몇 쌍입니까? 3쌍. 그런데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 부르냐? 공유 전자쌍 한 쌍만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 불러요. 이런 걸 단일 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괜찮나요? 이런 걸 단일 결합이라 부른다고요. 맞아요? 그럼 이중이나 삼중 결합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쵸? 자, 오른쪽 위에 올라가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산소 원자는 돼요? 자, 두 원자가 공유전자쌍 두 쌍을 동시에 공유결합했어. 이런 걸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세 쌍을 동시에 공유결합해서 삼중결합이라 한다 이거죠. 괜찮나요? 돼, 안 돼? 됐어요? 자, 그럼 나는 다시 자,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빈칸 여기쯤이 비어 있지 않나요? 여기가? 맞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괜찮나? 자, 우리는요 선생님 봐봐 공유 결합에서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처럼 아까 그 그림 됐나요? 그 그림을 좀 손쉽게 그리기 위해서 또는 그 너희들이 상상을 잘 하기 위해서 선생님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거 우리가 방학 때 방학 특강 때도 좀 했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 방학 특강 다 있었던 친구들이네. 아, 똑똑한 것들. 똑똑했잖아요. 고마워. 역시. 아이, 역시. 요거는 반응이 좀 있어. 아이, 네, 정말. 내가 한 말 중에 재밌는 건 이거 하나. 아니야? 알았어요. 닥치라고요. 자, 어쨌든 공유 결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수소는 원자가가 몇 개더라? 원자가가 한 개 있어요. 그래서 공유는 몇 개 하려고 해요? 한 개를 공유하려고 해요. 자, 탄소는요, 네 개가 있어요. 네 개를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옥텟 규칙 만족하죠. 네 개가 공유하면 8개가 되니까.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질소는요, 원자가 진짜 5개. 몇 개 공유해야 돼요? 8개 되기 위해선 3개를 얻어야 되잖아. 3개를 공유해야죠. 자, 3개를 공유한다. 괜찮나? 딱 보니 느낌상 뭐예요? 둘이 더하면 8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가 진자가 6개야. 몇 개 공유? 2개 공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플로르는 몇 개 공유? 7개니까 하나를 공유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하나를 공유하는 거라면 수소 대신에 플로르 써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CH4 대신에 CF4도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어쨌든 요거 빠르게 정리해 놓으시고 따라오세요. 이제 됐어요? 자, 따라오시기를 첫 번째 누구부터 한번 해봅니다. CH2O부터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중심 원자를 누구로 봐야 되냐면 탄소로 보셔야 돼요. 왜요? 얘는 공유결합이 4개, 수소는 하나, 산소는 2개잖아요. 그쵸? 2개보다는 4개 많으니 탄소부터 그리시는 거예요. 괜찮나? 그러면 탄소를 그리시면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4개 있다고요. 근데 그 4개 중에 수소는 몇 개씩 가져가고 싶어? 1개씩 가져가고 싶어. 괜찮나? 그래서 1개를 수소와 공유했고 1개를 수소와 이렇게 공유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산소는 미안해요. 좀 너무 위에다 그렸네요. 자, 요렇게 산소 요렇게 되었죠. 요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과 전자 하나를 얘랑 공유했고 하나를 얘랑 공유했죠. 괜찮나요? 원자핵.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라 몇 개를 원해요? 2개를 동시에 원해요. 그러니까 탄소의 원자과 전자 2개를 동시에 원해요. 그러면 산소도 2개를 내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산소 2개를 내줬으면 6개 중에 2개 내줬으면 아직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4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CH4. 그러면 공유 전자 쌍수는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아까 몇 개라고 CH4가 4개입니다. 그러면 중심 원자가 탄소라면 무조건 4개인가요? 빨리. 무조건 4개인가요? 중심 원자가 탄소야. 공유 전자 쌍 4개인가요? 당연하겠죠. 4개 공유 결합한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자, 2번째로 갑니다. 2번째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놈. HCN 됐나요? HCN 같은 경우는 누가 중심이겠어요? 당연히 탄소가 중심이겠죠? 탄소 중심. 됐나요? 자, 그러면 이쪽에 수소가 하나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질소가 몇 개를 가져갔다? 3개를 가져갔겠죠. 그리고 여기에 수소 거, 그 다음에 여기 질소 거, 공유결합, 그리고 원자 구조 조금 이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같이 여가 N, 너는 H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됐어요? 돼, 안 돼? 돼요? 좀 모르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CO2는 어때요? CO2. CO2. 누가 중심인 것 같아요? 아니요. C가 중심이에요, 무조건. C 있으면 무조건 C가 중심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누가 요구해요? 산소가 요구하겠죠. 괜찮나요? 여기 4개 중에 2개를 산소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4개 중에 2개를 산소가. 그러면 산소도 이렇게 2개 내주고 2개 내주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4개 있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4개 있으며 여기 안에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진짜 막 다 그려드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사진 찍어야지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수행평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니네가 수행평가를 망하잖아요? 이거 그리기 망하는 친구도 꽤 많거든요. 망하잖아요? 그러면 엿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행평가는 무조건 뭐 맞아야 돼요? 만점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시험은 틀려도 수행만은 만점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나는 처음 본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 여기 3번인데 자, 4번 들어보지도 못한 거 NOF 누가 중심이겠어요? 여기 공유결합 3개죠. 공유결합 2개죠. 공유결합 하나죠.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N이 중심이죠. 많은 게 중심이라고. 그럼 질소부터 일단 그리셔야지. 괜찮나요? 질소부터 그리셨는데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2개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괜찮습니까? 돼요? 그러면 산소는 몇 개를 가져가려고 해요? 2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산소랑 결합한 건 2개. 그럼 플로르는 몇 개만 가져가면 돼요? 1개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플로르는 1개만 가져가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이쪽 산소가 2개 내주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플로르는 전자 하나를 내주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6개가 있겠지. 괜찮나? 그러면 이렇게 또 나머지 이쁘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처음 본 것도 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럼 선생님 CH2O 대신에 CF2O도 됩니까? 요 수소 자리에 플로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내가. 또 마찬가지로 HCN 대신에 FCN도 가능합니까? 네, 요 수소 대신에 플로우로 들어가도 돼요. 괜찮습니까? 이해되셔요? 오케이. 수소는 플로우로 대체 가능. 알겠어요? 자,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게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이 별것도 아닌데 이런 어려운 분자들도 막 그리게 만들어줘요. 학교 선생님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친구들한테 꽁꽁 숨겨놔 이렇게. 알겠어? CMI에서 배웠다고 하지 마. 친구들한테는 아주 그냥. 알겠어요? 자, 어쨌든 자 다음 페이지로 좀 넘기셔서 자 이제 나머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부터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까지 쭉 해봅시다. 자, 갑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주변의 물질 찾았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도 되죠? 자, 여기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는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 탄산칼슘, 제설제 CaCl2, 그 다음에 제산제 수산화 마그네슘은 조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로 좀 들어가서 이거 별표 몇 개? 2개짜리입니다. 자,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괜찮나? 그에 비해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 근데 내 분필은 어디로 넘어갔니? 방금? 아이씨. 산만해서 그래. 요즘에 점점 나이가 들니까 이게 점점 산만해져. 덩치가 점점. 우리 영어 선생님 날 배신했어. 우리 영어 선생님이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나랑 비슷했거든요. 몸무게가 빠지셔서 80kg대를 찍으셨대요. 와, 완전 배신자. 선생님은 위로 올라가서 100kg대를 찍어. 너 때문이야. 네 살을 내가 다 가져갔잖아, 이 나쁜 놈아. 자, 어쨌든 자, 수용액 상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에다가 밑줄을 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주면 움직일 수 있어 전기 전도성 있잖아요. 돼요? 근데 누구도 이렇게 나눠줘요.
액체도 나눠집니다. 옆에다가 액체도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있을 때 플러스 극에는 누가 끌려오냐? 음이온이 끌려오고요.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갑니까? 양이온이 끌려가겠죠. 요거 밑줄 치셔야 돼요. 진짜 얼척없지만 이런 데서 문제 틀리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 내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가시면, 됐나요?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가시면,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 쉽게 나눠진다는데, 모든 이온이 다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요. 누구는 안 돼. 앙금은 용해되지 않아. 알겠습니까? 다시, 앙금은 용해되지 않는다라고 좀 써두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앙금이 누구예요? 탄산칼슘이죠. CaCO3. 괜찮습니까? 돼요? AgCl, CaCO3.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라오십니다. 위로 살짝 올라오시면 이게 아마 니네 책에는 없을 건데 괜찮나요? 좀 어디다가 필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온 결합의 그 밖의 성질입니다. 대체로 고체입니다. 실온에서 고체 바꾸세요. 그 다음 물에 잘 녹는다는 필요 없고요. 자, 밑에 요걸 쓰셔야 돼요.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화살표 다음 필요 없어요. 다시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다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써두는 센스. 괜찮습니까? 선생님도 창피할 때 있다고 했잖아. 집에 가서 다시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때 왜 이 짓을 했을까? 반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영상을 보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오빠, 너무 살이 쪘어. 살 좀 빼. 그렇죠. 그리고 어제 내가 그랬죠. 내가 요번에 허리만 다 나으면, 매일같이 2시간씩 뛸 거야. 우리 와이프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진짜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반응이 없어. 나 진짜 뛸 거야. 그랬더니, 왜, 말을 안 해줘. 화이팅이나 이런 거 얘기해줘. 7년 전부터 얘기한 거야. 내가 매해마다 이렇게 항상, 이게 솔직히 말하면 결혼 전에 선생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을 빼서 복근을 보여주겠다. 결혼 전에.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를 꼬셨죠. 나도 어릴 때 여기 복근 있었어? 막 이러면서.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는 진짜 막 이랬거든요? 지금 믿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하다. 참, 아무도 안 믿더라고. 나도 많을 때가 있었어. 자, 어쨌든, 계속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인가요? 자, 공유결합 물질. 자,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분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혹여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봐봐. 분자식이요. 분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진 못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성질을 보여주는 식, 시성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좀 보강하려고. 분자식을 보강하려고 시성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시성식이 있어요. CH3COOH라는 아세트산의 분자식이 시성식입니다. 또는 C2H5OH라고 부르는 우리 에탄올을 쓸 때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시성식입니다. 이게 알코올 끼고 카르복실 끼고 막 이래서 그래요. 괜찮나요? 또 그것보다는 또 정확하게 원자 배열을 더 알고 싶어 라고 하면서 나온 게 구조식인데, 구조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괜찮나?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CH3가 그 다음에 옆에 C가 그 다음에 여기 O가 그 다음에 O가 H가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 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괜찮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돼요?
그건 언제 배워요? 화원 때 배우십니다. 괜찮? 처음으로 간단한 것만. 진짜 화원과 그 대학교 가서의 화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나 화학 100점 맞았는데 그래봤자 안 됩니다. 진짜로 너희들이 뭐 화학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싶으면 암기를 미친 듯이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뭐 어쨌든 갑시다. 자, 우리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 중에는 괜찮아요? 뭐뭐가 조금 나올 수 있냐면 에탄올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뷰테인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분자식까지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대부분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이유는 뭐예요?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근데 당연히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별표를 오른쪽에다 쳤어요. 괜찮습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 흑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약간 설명을 했는데 흑연은 뭐라고요? 고체 상태에서 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고체일 때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과 같이 물에 녹아서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도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염화수소, 암모니아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염화수소는 산성을 나타내고요.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산성이나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 등은 돼요? 물에 녹아서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뭐 성질, 그 밖의 성질 하면서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다지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봐봐야지. 그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 그 다음에 이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기체, 이렇게는 있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숙제가 어디까지 쭉 넘어가시면 되겠냐면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예요? 페이지 65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지금 잠깐 탐구 과정만 빠르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탐구 과정 빠르게, 테스트 봐야죠.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 요거 그냥 읽기만 하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주기율표 저번 시간에 좀 나눠드렸나? 뻥카치지 마. 우와, 나 진짜 돌려본다. 그래도 오늘 볼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빨리 외우세요.